세계일주 동화 이상한 술잔 스코틀랜드. 옛날 스코틀랜드의 어느 곳에 아주 험한 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산속에는 무서운 귀신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술법을 가지고 동네에 내려와서 귀여운 아이나 어여쁘게 생긴 아가씨를 붙잡아가지고 산속으로 돌아와 괴롭히다가 끝내 잡아먹기까지 하는 아주 흉악하고 무서운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산속에 우이스친이라고 하는 용감한 사냥꾼이 한 명 살았습니다. 우이스친은 무서움을 타지 않는 담력이 센 젊은 사람으로 활을 잘 쏘아 날마다 산속을 누비며 짐승을 잡아서 한 분밖에 안 계신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해드리는 마음 착한 효자였습니다. 새나 짐승이 제 아무리 날쌔게 나르고 다름질할 때도 우이스친이 겨냥하는 화살에는 단 한 마리도 살아서 도망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귀신들도 이 우이스친은 무척 무서워하여 우이스친이 살고 있는 집 앞에는 얼씬도 못하였습니다. 어떤 해 조용한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우이스친은 다른 날과 같이 사냥을 하러 귀신들이 사는 산골짜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웬일인지 짐승은 물론 새까지도 단 한 마리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이스친은 마음이 언짢아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인데 문득 멀리 산기슭에서 하얀 것이 나무 사이에 어른어른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이스친은 무슨 짐승인가 보다 하여 활을 겨냥하여 그 하얀 것을 쏘려고 하니까 그 하얀 것이 벼랑간 펄펄 날아서 우이스친이 서 있는 맞은편 산봉우리에 앉았습니다. 우이스친은 이상히 생각하여 그 하얀 것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 구름이었습니다. 에이, 알고 보니까 구름이었네. 여태까지 구름을 잡으려고 애를 썼구나. 하고 낙심하여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 구름은 또다시 풀풀 날아서 이번에는 우이스친이 서 있는 바로 머리 위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이상한 구름도 다 있다. 이는 필연코 귀신들의 장난이 틀림없다. 그 장난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둘 수는 없다. 이 우이스친의 눈에 띈 것이라면 어떤 귀신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우이스친은 다시 활을 들어 그 이상한 구름을 겨냥하고 쏘았습니다. 빠르게 날아간 화살은 그 구름을 꿰뚫고 말았습니다. 화살이 구름의 정중앙을 뚫자마자 구름은 간데었고 우이스친의 발 아래쪽으로 무엇인가 덜썩하며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이스친은 이것은 틀림없이 귀신의 장난이라고 다시 활을 뽑아서 소리가 나는 발 아래쪽을 향하여 겨냥하려니까 놀랍게도 어여쁜 아가씨 한 명이 새빨간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우이스친은 깜짝 놀라서 그 아가씨를 들쳐업고 어두운 산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짐승을 잡아온 것이 아니라 웬 아가씨를 들쳐업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며 화살 맞은 불쌍한 아가씨를 받아서 자리에 눕히고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고 정성껏 치료를 한 결과 아가씨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우이스친과 어머니는 반가워서 당신은 대체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 아가씨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으나 그 아가씨는 도무지 말을 안 하고 대신에 손짓과 발짓만 하였습니다. 벙어리 아가씨로구나. 어머니, 이렇게 어여쁜 아가씨가 구름이 되어 펄펄 날아다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무슨 곡절이 있을 터이니 건강해질 때까지 집에다 두고 보살펴 주어야겠습니다. 하고 위스치는 어머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쏜 화살을 맞은 불쌍한 아가씨를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집에 두고 보살펴 주기로 하였습니다. 불쌍한 생각에 집에 두기는 하였으나 그 어머니는 그 아가씨가 혹시 귀신으로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무서운 마음이 생겨서 항상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 아가씨의 동정을 엿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가씨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위스틴의 어머니를 마치 자신의 친어머니같이 정성껏 섬길 뿐 아니라 위스틴을 친오라버니같이 공경하며 얼굴에는 항상 온순한 빛을 띄우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슬퍼하는 듯하여 어머니는 그 아가씨에게 틀림없이 알 수 없는 무슨 곡절이 확실히 숨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위스틴은 그 아가씨가 비록 말을 못하는 벙어리일지언정 무척 사랑하고 귀여워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빠른 세월은 어느덧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갔습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바람이 무섭게 불고 하늘이 시커멓게 흐려서 공연히 무서운 생각이 날 만큼 날씨가 흉악하였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지 못한 날이었으나 무서움을 조금도 모르는 용감한 위스치는 여전히 활을 메고 산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원체 날이 흐리고 바람이 몹시 불어서 위스치는 매일 다니던 길이었건만 그만 길을 찾지 못하고 자꾸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스틴이 산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날씨는 점점 더 흉악해지더니 급기야는 마치 하늘에서 검붉은 피를 쫙쫙 뿌리기라도 하는 것 같았고 바람은 더욱더 세어져서 도저히 길을 더 찾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스틴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 커다란 나무 밑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문득 어디서인지 괴상하게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스틴은 깜짝 놀라서 이상도 하다. 일기도 좋지 못한데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무슨 사람이 웃고 있을까? 하고 이상스런 마음으로 웃음소리가 나는 곳을 향하여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다 보니까 위스틴이 서 있는 발 아래쪽에 놀랍게도 넓은 들판이 있고 그 들판 복판에는 보기에도 흉악하게 생긴 귀신들이 쭉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위스틴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그 나무에다 몸을 착 붙이고 귀신들이 하는 동정을 살폈습니다. 왁작지껄하게 웃고 떠들던 귀신들 중에 한 놈이 여보게들, 안도린 성에서 훔쳐온 공주가 없어진 지 벌써 3달이 지나갔지 않았나? 하니까 또 한 놈이 글쎄 말이야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놈 저놈이 제각기 한마디씩 중얼거렸습니다. 그 공주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나? 글쎄 말이야, 우리도 모르게 어디가 있을까? 그렇지만 그 계집애는 벙어리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일이 발각되지는 않을걸. 하하, 그렇지. 하지만 이 술잔으로 술 한 잔을 따라서 마시게 되면 당장에 그 술법이 풀려서 말하게 될걸. 왜 이렇게 이 사람아? 아니, 이 귀신아.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게. 누가 들으면 큰일 나게 되니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귀신들을 보니 그 귀신에게는 이상하게 생긴 술잔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 귀신들은 돌려가면서 그 술잔에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나무 뒤에서 이것을 모두 엿듣고 있던 위스틴은 옳다구나,
이제야 그 아가씨의 내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스치는 얼른 그 밑에 있는 진흙을 파서 얼굴에다 함부로 문질러 얼굴빛을 새빨갛게 만든 후 급히 몸을 날쌔게 뛰어서 잽싸게 맨 끝자리에 들어가 천연덕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마저 흐려서 산속은 아주 깜깜하여 귀신들은 이것도 모르고 잔을 차차 돌려서 위스틴의 자리까지 돌아왔습니다. 위스틴의 바로 옆에 앉은 귀신이 술을 부어 위스틴을 주며 진짜 귀신인 줄 알고 자네는 오늘 어찌 이리 점잖아졌나? 말도 안 하고 새씨같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니 하고 껄껄 웃었습니다. 위스틴은 술잔을 받자마자 몸을 번개같이 달려 그냥 화살같이 빨리 달아났습니다. 야, 이놈! 술잔 도둑이로구나! 하고 귀신들은 일제히 소리를 치면서 달아나는 위스틴의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위스틴은 잡히기만 하면 여러 놈의 귀신에게 찢겨 죽을 판이라 죽을 힘을 다하여 언덕이고 산이고 들이고 물이고 상관할 것도 없이 막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끊기지 않고 위스틴의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점점 거리를 좁혀왔을 때 꼬끼우 꼬끼우 하고 닭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 죽을 뚱살뚱 쫓아오던 귀신들은 일제히 틀렸다 틀렸어. 벌써 날이 밝았다.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모두 제 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한편 위스틴의 어머니와 불쌍한 아가씨는 날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는 위스틴을 걱정하며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가 위스틴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 맞아들였습니다. 위스틴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고 찢어져서 보기에도 퍽 처참해 보였습니다. 위스틴은 숨이 차서 말을 못하고 품속에 감춰가지고 온 술잔을 내어서 집에 있던 술을 한 잔 따라서 아가씨의 입에 대어주었습니다. 그 술잔의 술이 아가씨의 목으로 넘어가자 이상하게도 단단히 굳어있던 혓바닥이 부드러워지면서 비로소 말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기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위스틴의 손을 잡고 당신의 은혜는 참말로 죽어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도림 성에 계신 임금님의 딸인 메리 공주이옵니다. 하였습니다. 안도림 성에 계신 임금님의 하나밖에 없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메리 공주가 없어진 지 이미 1년이나 넘은 고로 임금님과 왕비는 날마다 걱정으로 지내며 슬퍼하였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병사들은 밤낮을 안 가리고 찾으려고 애를 썼으나 공주의 종적을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군사들을 시켜 백성들의 집안을 샅샅이 찾아보기도 하고 엄청난 상금을 걸기도 하였지만 도무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님과 왕비님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위스틴은 어젯밤에 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처녀가 공주인 것을 알았으나 그 어머니는 공주의 말을 듣고야 그 아가씨가 임금님의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공주인 줄 알고 크게 놀래요. 메리 공주님! 하고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공주는 황망히 그 어머니를 일으키면서 아닙니다. 이 몸을 살려주신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1년 전 어느 날 대궐뜰에서 꽃구경을 하며 놀고 있을 때인데 벼랑간 어디서 왔는지 귀신들이 몰려와서 잡아가지고 구름을 타고 아주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제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구름 위에다 올려놓은 채 저희들끼리만 날마다 산속으로 나무 위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나와 똑같은 아가씨를 한 명만 더 잡아오면 함께 잡아먹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름 위에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을 때인데 마침 당신이 활을 쏘아서 살아났습니다. 하고 이때까지 겪었던 일을 모두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우이 스친 사냥꾼 덕으로 메리공주가 무사히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안도림 성에서 날마다 눈물의 세월을 보내던 임금님과 왕비는 하늘을 나는 듯 기뻐하며 즉시 군사들에게 황금 마차를 보내어 공주님을 어서 모셔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주님은 무사히 안도림 성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임금님께서는 즉시 우이스친과 어머님을 함께 성으로 불러들여서 우이스친의 귀신보다도 더 강하고 훌륭한 재주를 많이 칭찬하시며 어여쁜 공주와 혼인을 하게 하여 그 나라를 길이 빛내게 했다는 스코틀랜드에 전해져 오는 옛날 이야기랍니다.